네, 양산 구상을 마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드디어 당무에 복귀했습니다. 오늘 오전 최고위원 회의를 주재한 모습 조금 전 기자 리포트를 통해 만나보셨을 텐데요. 여기에서 아주 강경한 말들을 많이 쏟아냈는데 과연 어떤 의도일까요? 저희가 전문가들 내부 모시고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네, 박상원 공간과 미디어 연구소장, 김성우 시사평론가,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황성준 문화일보 논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예,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표가 경남 양산 자택에서 과연 어떤 구상을 가지고 서울에 복귀할까 관심을 모았는데 오늘 드디어 문재인 대표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쏟아냈는데 자, 문재인 대표 아마 이 얘기를 굉장히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함께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에게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다는 마음가짐으로 국민과 함께 끝내 승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승리를 이끌겠습니다. 네. 박상훈 소장님. 네. 오늘 문재인 대표가 어떤 얘기를 할지 많은 사람들이 진짜 관심을 갖고 지켜봤는데 되게 워딩들이 한결같이 다 이렇게 굉장히 강경하더라고요. 뭐 이순신 장군의 지금 비유한 얘기도 좀 들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문재인 대표? 원래 이제 이혼하고 나면 예. 서로 이제 감정을 막 쏟아내죠. 안철수는 부산 가가지고 뭐 절대 집권이 불가능하다. 끓는 물에 뭐 물고기다. 예. 뭐 이런 얘기를 했고. 예. 문재인 대표는 마이웨이 이제 해당행위자 용서하지 않겠다. 이제 내 길을 간다. 예.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은 거부 정권이다. 선거투쟁하겠다. 예. 친노 중심으로 가겠다. 뭐 자기 선언인 것이고 최재성 의원 난입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중진 의원들이 모였을 때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들 입장 분명히 해라. 당신네들 아무리 선배지만 지역구 전부 알토란 같은 지역구 차지하고 있지 않느냐. 예. 뭐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안철수 의원이 탈당하면서 더 이상 문재인 대표 물러가라 소리는 해당 행위다. 상황 종료된 것이다. 이제 추스리고 간다. 예. 나갈 사람 빨리빨리 나가고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양산구상 국회 정치경제법 문제 때문에 하루 만에 올라왔지만 네. 이미 이 마이웨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었던 것이고 예.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그걸 선언한 것이죠. 그렇게 아. 별반 새삼스러운 얘기는 아니다. 예. 어느 정도 뭐 예측이 됐던 얘기이긴 그렇죠. 합니다만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그러면 문재인 대표가 어떤 얘기를 좀 하고자 했는지 저희가 판넬을 통해서 준비했는데 보세요. 문재인 대표 이순신 장군 딱 옷을 입고 있는데 자, 물러서지 않겠다. 강해진 문재인. 더 독한 각오로 실현 이겨내겠다라고 얘기했고 사직생 표현까지 나왔어요. 사직생의 각오로 난국 돌파하겠다. 좀 전에 육성 직접 확인하셨죠? 우리에겐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다. 이 말이 또 좀 강장 문재인 대표가 방점을 두고 싶은 얘기가 아닐까 싶은데 혁신 방해하는 세력들 이제 가만두지 않겠다. 책임 묻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때요? 최진 원장님께서 보시기에 오늘 문재인 대표의 이런 얘기들 뭐 어느 정도 예상은 됐습니다만 굉장히 좀 수위가 높다고 봐야 될지 어떻게 좀 분석하세요? 네, 저 발언의 강도가 다분히 안철수 의원을 의식한 것 같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겨냥한 발언. 3일 전에 일요일 날 안철수의 발언이 평소에 안철수답지 않게 아주 강했지 않습니까? 예. 이 혈혈단신이라든지 뭐 광해라든지 아주 혹독한 표현들을 많이 썼는데 오늘 보니까 마치 안철수를 겨냥한 듯한 그러니까 수위를 한 두 단계 더 높인 강호. 수위가 두 단계 높였다. 예. 독한 각오라든지 혁신 방해 세력, 사직생 거의 안철수도 죽음이라는 표현들이 들어갔는데 문재인 후보든 대표든 훨씬 죽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서 훨씬 안철수 당신보다 더 강도 높게 내가 앞으로 마이웨이를 할 거고 앞으로 혁신을 훨씬 더 강도 높게 내가 해서 당신을 압도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공개적으로 천명을 이제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바로 문재인 대표가 안성을 높여서 동시에 쫙 세 명이 지금 언론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정청래 최고위원, 그리고 최재성 정무본부장, 그리고 진성준 전일교회장. 호위무사들, 이른바. 그러니까 말해 이른바 호위무사당, 친노 강경파를 일컫는 3인방들이 동시에 양쪽에서 호위를 하면서 네 명이 일제히 국민들을 향해서 그리고 비노를 향해서 총공세를 강하는 그런 이제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문재인 대표를 향해서 자꾸 사퇴해라, 책임져라라고 주장하는 비주류 의원들에 대해서도요. 문재인 대표 이 정도 되면 경고가 아니라 선전포고쯤 아닐까 싶은데요. 한마디 했습니다. 당내 투쟁을 야기하면서 혁신을 무력화하고 당을 흔들어서 결과적으로 정권교체를 방해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이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 대표인 나를 흔드는 걸 넘어서 하나 더 나갔어요. 정권 교체를 방해하는 세력으로까지 비주류를 싸잡아서 공격을 했습니다. 글쎄요, 제가 너무 삐딱하게 보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저런 걸 보면 굉장히 비장감이 들어야 되는데요. 저는 좀 솔직히 개인적으로 비장감이 안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요. 자, 우리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았다. 네. 그럼 본인이 이순신 장군이라는 얘기인데요. 네. 그때는 뭐냐면은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안철수 의원을 겨냥하면 안철수 의원이 원균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자신이 계속 다 이겨놨는데 그 원균이 망가뜨린 거를 갖다가 다시 싸우겠다는 얘기인데 네. 사실 이런 말을 문재인 대표가 하기에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게요. 어울리지 않는다. 뭐 지난 대선 내 진 이후에 어떻게 보면 이길 수 있는 총선과 보선을 다 졌거든요. 그랬죠. 본인이 다 져서 수백 척 대들 한 대를 갖다가 다 망가뜨려서 이제 12척 남겨놓고 예. 이제 그러면서 옆에서 잘 싸워보자고는 장수가 쫓아낸 건지 나간 건지 모르겠지만 해놓고 네. 이제 다시 싸우겠다. 굉장히 조금 결기가 안 느껴진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든 것을 다 일체 기득권을 내려놓겠다 그랬는데 예. 사실 이 얘기는 비주류에서 주장하는 기득권은 뭐냐면은 예. 문 대표가 대표직을 사퇴하라는 거거든요. 대표에서 일단 내려오라는 거죠. 이거를 내버려 두고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면 무슨 기득권을 또 갖고 있어서 내려놓겠다는 건지 좀 여러 가지 이해가 안 됩니다. 단 하나 네. 혁신 방해 세력에 책임을 묻겠다는 거 이제는 마이웨이 해야겠다. 네. 이제 뭐 약간 신노 그다음에 영입을 하더라도 그쪽에 적어도 방해하지 않는 세력만 갖고 네. 한번 나가겠다. 이렇게뿐이 해석이 안 됩니다. 근데요, 김성호 평론가님. 혁신 방해 세력 책임 묻지 않겠다는 거는 이른바 문 대표를 지금까지 흔들었던 이른바 비노 진영을 겨냥한 발언 아니겠어요. 근데 이렇다면은 비노 진영들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뭐 지금 문재인 대표 물러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죠? 그러면 비노 입장에서는 굉장히 골치 아플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지금 비주류 입장에서는 예. 난감한 상황이 된 게요. 주춤하는 모양새죠. 그러니까. 뭐 안철수 의원 탈당 이후에 그 예. 무대구를 탈당한다 뭐 이런 얘기 나왔는데 실제로 나오고 있는 모습들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 뭐 어제 나온 얘기들 뭐 구당 모임에서도 문재인 대표 사퇴 얘기만 하고 있지 네. 본인들이 탈당하겠다는 얘기는 없었고요. 네. 민진모에서도 마찬가지죠. 나가겠다는 얘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주승영 최고위원도 과연 나가겠느냐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예. 나갈 리가 있겠습니까? 나가는 사람들은 다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나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라고 예. 지금 모양새가 좀 구겨지고 있는데 그러게요. 이러다가요 이제 12월 24일 날 좀 예정된 게 현역 물갈이 명단 나온다. 20%. 그렇죠. 20% 잘라내고 25명 정도가 이게 일종의 퇴학 조치가 된다고 하는데 예. 자, 이러한 조치까지 와서 비주류가 자퇴 형식으로 퇴학을 한다고 이걸 무마한다고 할 때 과연 모양새가 명분이 갖춰지게 있겠느냐. 예. 그럼 안철수 의원 신당으로 간다 한더라도 예. 이게 그야말로 뭐 이삭죽기에 불과하지 않겠느냐. 이런 비판 피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예. 비주류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명분이나 이상 가치를 지향한다고 한다면 결단을 내려줘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고 있기 때문에 눈치 보기 아니에요. 그야말로 이제 눈치 보기 말고 다른 네. 비판 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요. 네. 이 시점에서요, 시청자 여러분, 의미심장한 뉴스가 오늘 하나 전해졌는데, 임수정 앵커가 네. 좀 설명 좀 해주실까요? 자, 문재인 대표가 한 손엔 공천, 한 손엔 혁신 들고 깃발을 들자요. 문외의 남자들이 단일 대우를 형성하면서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그렇죠. 자, 문재인 대표의 요즘에 문외 남자라는 별명까지 얻은 분이에요. 최재성 총무본부장이요. 내일쯤 다음 총선에 불출마하겠다라는 선언이 지금 예정돼 있다는 소식이 내일쯤이요? 들려왔습니다. 예. 자, 최재성 의원 아직 나이도 젊고요. 3선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불출마를 선언을 할까? 이게 한마디로 비주류 물갈이를 위한 명분 쌓기가 아닐까? 우리가 이렇게 희생하니까 비주류, 비노 너희도 희생을 해라. 이런 지금 수순이 아닐까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렇죠. 예. 최재성 의원은 이제 이전에 불출마 선언을 이미 한번 했습니다. 예. 한번 했었고 이제 내일 한다는 얘기인데 근데 이전에 했는데 왜 이제서야 다시 불출마 선언을 하냐? 시기의 문제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신노의 그 향후의 노선 방침은 첫 번째 몇 달 전에 조국 교수가 분명히 사자성어로 정리했죠. 육참골단. 참골단. 살을 내주고 뼈를 도려내겠다. 예. 육참골단의 첫 번째 모션이 최재성 불출마다. 총무부장 누가 봐도 사무총장인데 예. 공천권에 가장 깊숙이 개입할 수 있고 그러니까요. 문재인 대표의 최측근입니다. 네. 자, 시끄러운 안철수도 나갔다. 이제 몇 명 비주류들 아까 김성호 평론가 정확히 정리했듯이 이 눈치 저 눈치 가지면 눈을 뜨고 있다. 예. 자, 이제는 마이웨이 한다. 어.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우리의
이번 20대 총선의 핵심 전략, 육참골단의 개를 실현할 것이다. 예. 첫 번째 뭐냐? 최재성 나부터. 내가 실세 아니냐? 문재인 대표. 최측근이다. 예. 총무부장이다. 내부터 내려놓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최재성 난입 사건. 다선 중진들 회의에서 문안 다대전으로 회의하는데 정치판의 후배 정치인이 일종의 난입을 해서 선배들, 당신들 제일 좋은 검사라기당 차지 않고 자기 혁신은 하지 않고 이른바 자기 내려놓기는 하지 않고 무슨 지금 자다가 봉창 뚫리는 소리를 하십니까? 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본다면 친노의 20대 총선의 핵심 전략 육참골단의 개의 첫 번째 카드가 최재성 불출마 선언이다. 신호탄이다. 자, 봤지. 그 다음에 이른바 삼철 출마하지 말아라고 지시했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이른바 친노 패권을 흐리고, 그러니까 쉽게 물타기를 하고, 그 다음에 상대를 제거하기 위한 육참골단계의 첫 번째 카드가 최재성 불출마 선언이다. 아까 박상화 소장님 말씀 들어보면, 원장님. 자, 이른바, 그러니까 친노 진영에서는 비노 진영의 뭐 예를 들면 물갈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할 텐데, 일단은 최재성 불출마 카드를 딱 꺼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명분을 쌓은 이후에 비노 진영들을 하나씩 쳐내지 않겠느냐. 뭐 이런 분석이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비노를 이제 집단적으로 공격해서 쳐내기 위한 전초 단계인데, 이때 이 집단적인 단체들이 밖으로 뛰쳐나갔을 경우에 이게 과연 어마어마한 큰 힘이 되느냐. 아까 말씀하신 퇴학이나 자퇴론이란데, 만약에 잘라내서 공천됐을 경우에 이 숫자가 설령 10명, 20명이 됐다 하더라도 이게 마치 공천 탈락 집단으로 몰아버리면은 사실은 그게 의외로 큰 힘이 될 수 없다라고 보는 거죠. 친노 입장에서는. 그래서 당신들이 나가봐야 10명, 20명이 나가봐야 결국은 그게 국민들로부터 지탄받는 대상이 될 수 있다. 구태 인물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 친노 생각이고 다만 비노 그룹들은 우리가 지금 떨어져 나가면 문제가 이상하기 때문에 내부에서 철저하게 투쟁하겠다. 그래서 솔직히 지금 비노들이 탈당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 속단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속단할 수는 없어요. 지금 내부 제가 입수한 정보에는 내부에서 철저하게 흔들 대로 흔들겠다. 문재인을 흔들 때까지 완전히 망가뜨리고 흔들어서 주지 않고 파기가 되면은 결국은 굳이 탈당할 것도 없이 하지만은 끝까지 이렇게 버티면은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치명타를 가겠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남아서 내부에서 마치 트로이의 목마처럼 이렇게 싸우겠다는 이런 전략으로 이제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뭐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박 소장님하고 최 원장님 말씀하시는데 동의를 하면서요. 하나 이제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덧붙이고 싶은 거는요. 그렇지만 이제 친노만으로 간다는 모양새를 만들 경우에는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벌써 이제 세대론을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들을 끌어안는다 이런 모양을 만들 것 같은데요. 저는 우연의 일치라고 안 보는데요. 바로 어제 원외 소장파 모임 17인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거기는 뭐냐, 강희용 부대변인, 그 다음에 과거에 안철수계로 됐던, 금태섭 전 대변인, 그 다음에 이철이 두문정치, 소장, 뭐 이런 사람들이 뭘 얘기했냐면 힘 있는 쪽에 희생을 해야 된다. 힘 있는 쪽에 희생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문 대표의 사퇴라든지 탈당 같은 거 언급 안 했거든요. 저는 그것이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니라 뭐 합의까지는 안 됐었더라도 서로 공감하는 속에서 나왔다고 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힘 있는 쪽이 이쪽도 들어갈 명분이 있죠. 힘 있는 쪽이 좀 양보를 해라 그러니까 이제 최재성 뭐 이런 분들이 난다간다. 희생을 했다. 그러면 이분들은 비노면서도 상대적으로 소장파니까 그 낡은 그 비노들은 좀 물러나고 이제 좀 젊은 새 얼굴을 끌어올린다. 아마 이런 모양을 만들면서 송전 체제를 가려고 하는 전술이 구사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군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문재인 대표가 오늘 강한 야당을 선언했다고 할 수 있잖아요. 자, 당 대표라고 스스로를 자임하는 정청래 최고위원이요. 즉각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노풍이 잦아들고 노무현 대통령 후보 흔들기가 지속되었습니다. 정식적인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뽑힌 대통령 후보직을 내려놓으라고 많은 사람들이 공격했습니다. 그때 노무현 대통령은 찢어진 민주당 깃발이라도 내가 그것을 잡고 아무리 비바람 못아쳐도 당을 지키겠다고 뚜벅뚜벅 제 길을 갔고 결국 정몽준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을 버렸지만 국민들은
노무현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되새겨봐야 할 역사적 교훈입니다. 의원 탈당 이후에 약간 좀 공수가 바뀐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비주류가 기세가 좀 등등했다라고 그러면 약간 좀 공수가 바뀐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김성호 평론가님 어쨌든 정청래 최고는 또 오늘 한마디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하고 뭔가 이렇게 빗대면서 아주 의미심장한 발언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의 역사에 정의의 세력이다 뭐 이런 얘기를 다시 한번 다짐한 것 같고요. 예.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새정치민주연합 안에서 나오고 있는 문재인 대표를 중심으로 한 혁신 드라이브를 계속 걸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이 개혁이고 이게 역사가 나아갈 길이다라는 얘기를 저렇게 풀어서 한 것 같습니다. 예. 이 혁신 드라이브가 어떤 방향으로 가겠느냐. 조국 교수가 얼마 전에 한 얘기 보면은 노선과 임무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예. 뭐 밤에는 조국 교수가 당대표라는 얘기까지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이런 내용대로라면은 예. 인물과 노선을 분명히 하고 진보 노선을 확실히 한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적 교체도 들어가고요. 예.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뭐 기득권 그 일종의 중진들을 바꾸는 물갈이도 포함되고 이 예. 모든 것들을 포함한 원외 세력들을 훨씬 더 색깔이 조금 강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예. 지금 나오고 있는 운동권적 정당의 성격을 강화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올 수 있고요. 예. 자, 아마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친문 진영에서 나오고 있는 발언들이 예. 우리가 바로 이것을 할 것이다라는 걸 예견해주는 일종의 복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책론의 말을 노무현 대통령 언급했지만 네. 노무현 그림자 정치는 사실 종식이 돼야 됩니다. 이게. 문재인 대표 같은 거 사실 성품이라든지 상당히 괜찮은 분이고 친노 중에 좋은 정치인들이 많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판을 받는 것은 노무현 정치를 탈피하지 못하고 소홀하지 못하고 예. 당시 후광으로 비슷한 스타일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고요. 노무현 정치의 장점이 많지만 단점이 뭐냐면 편협한 것, 이념적인 것,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코드 정치인데 예. 이 부분을 탈피를 해야만 새롭게 업그레이드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국민들이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 지금 보십시오. 동교동계라든지 만약 상도동계가 다시 뭉쳐서 우리가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 예. 옛날 BJ 스타일. 이를테면 당시 YS 스타일대로 정치를 한다고 해보십시오. 국민들이 지금 먹여주겠습니까? 시대가 완전히 변한데. 그러게요. 그래서 예. 제발 노무현 정치를 차제에 좀 종식을 하고 새롭게 업그레이드를 완전히 새로 황골 탈퇴해야 새정치연합은 네. 다시 기회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노무현 정치에서 좀 탈피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이셨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주류와 비주류가 약간 공수가 바뀌었다. 뭐 이런 좀 분위기가 감지가 되는데 자, 임수정 앵커. 네. 본격적인 군기 잡기에 들어간 걸까요? 네, 주류의 비주류 군기잡기 저희가 이런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자, 먼저 최재성 총무본부장 어제 뭐라고 말했습니까? 비주류를 향해서 문재인 대표 사퇴 아직까지 요구하는 거 아이고 참 후졌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후졌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네, 진성준 전략위 본부장, 자 문재인 대표 사퇴 주장은 해당적 발언입니다. 앞으로 중간은 없습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부분 정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문재인 대표가 새로운 카드로 꺼내든 게 바로 깜짝 놀랄 만한 인재를 영입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문재인 대표의 육성을 먼저 들어보시죠. 결국 우리 당의 변화는 사람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깜짝 놀랄 만한 인물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 박상수 소장님. 네. 오늘 기자들이요, 바빴어요. 도대체 누구지? 깜짝 놀랄 만한 안측근을 문재인 대표가 영입을 해? 자, A씨가 누굴까? 그래서 저희 네 사람도 대기실에서 이 문제를 갖고 아주 심층 깊은 토론을 했는데 결론이 났습니다. 결론 났습니까? 모르겠다. 과연 안철수 아이고. 측근 옆에, 안철수 의원 옆에 깜짝 놀랄 만한 카드가 있을까? 네. 굳이 생각해 본다면 뭐 굉장히 대표가 문재인 대표가 얘기 때문에 거물급인데 예. 최장집 교수를 얘기하나? 아니면 김성식 전 의원을 얘기하나? 예. 아무리 따져봐도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서 이것도 일종의 브로핑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어찌됐든 깜짝 놀랄 안척근 영입이라는 얘기는 지금 초반 사파 싸움이 치열하다. 예. 어쨌든 나가더라도 최대한 상처를 줘서 일종의 퇴학당한 사람으로 내보내서 안철수한테 붙이겠다는 그 문재인 쪽의 입장. 예. 그 다음에 비주류는 최대한 흔들어 놓고 나가겠다는 입장. 그렇죠. 이 싸움이 치열하지 않습니까? 예. 치열하면서 상대한테 약간 좀 충격을 주는. 그러니까 그 카드 게임 할 때 브루핑이라 하지 않습니까? 네. 실제 액면은 별 게 없는데 예. 굉장히 좋은 카드를 지은 것처럼 예. 이렇게 흔들기를 하는. 뭐 그런 측면일 수 있겠다. 그러니까 최진 소장님이나 우리 네 사람이 예. 국리를 해서
안 보인다면 그건 사실 없는 것에 가까운 문제예요. 근데요, 저도 굉장히 아침 내 고민을 했는데 어찌됐든 안철수 사람의 측근을 내가 데려오겠다. 한마디로 뭔가 안철수의 그 중도 개혁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을 가져와서 좀 외연을 확장하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대기실에서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에 얘기를 좀 못했던 분인데 아주 가까웠던 사람 중에 최근에 소원해진 사람. 예를 들면 아까 그건 얘기했어요. 반농담처럼 시골 의사였던 박형철 씨가 그야말로 측근 중에 측근이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최근 들에 상당히 좀 소원해졌다는 거고. 그리고 윤여준 전 장관 상당히 아직까지도 불편함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멘토였다가 누가 몇 명 중 한 명이다 상당히 수모 겪은 발언을 했던 또 김종인 전 장관 같은 경우도 박근혜 대통령과 또 최고의 어떤 공신이었지만 또 그로부터 정치권이 물러나 있거든요. 그래 그 세너 사람 정도면 깜짝 놀랄 만한 사람이 그 외에는 우리가 아마 그러니까 그런 분들 얘기가 이제 아침부터 뭐 정치부 기자들 사이에서 계속 오락거리는데요. 문제는 가능성은 굉장히 높은데 과연 그게 깜짝 놀랄 만한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전부 의심을 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약간 농담성 얘기인데 뭐 혹시 금태섭 변호사를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 금태섭 변호사요? 물론 이건 농담성입니다. 얘기까지 나오는 정도니까 뭐 아직 뚜껑이 열어봐야지 알겠지. 뭐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좀 보죠. 문재인 대표가 호언장담했으니까. 저기에 노림수가 하나 있는 것이 뭐냐면 예를 들어 신당 창당을 한다고 안철수에 나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오늘 경향신문 만편을 보면 세로 표현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됐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안철수의 정치역 중에서 옆에 붙어 있다가 실망하고 나간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측근을 영업하겠다는 얘기는 당신들 안철수 알지. 그 옆에 가서 세대는 경우가 많았지 않느냐. 그런 형태로 좀 흔들기 용일 수도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좀 지켜보도록 하죠. 자, 그런데 이 안철수 의원 얘기 좀 해볼게요. 이제 무소속 의원이 됐는데 어제 이제 부산 찾았고 내일인가요? 내일은 광주를 또 방문을 하는데 안철수 의원이 탈당 전에 결기를 다져서인지 어제 부산에서요. 아주 강한 발언을 많이 쏟아냈거든요. 안철수가 달라진 걸까요? 함께 한번 들어보시죠.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항생제 처방을 하시면 그게 아무런 큰 도움이 되지를 못합니다. 남비 속에 개구리가 안락하고 편안해서 그대로 있다가 이제 물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그냥 죽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혁신을 하는 척만 하지 더 큰 혁신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은 평생 야당만 하기로 작정한 정당입니다. 아니 안철수 의원이 어제 부산 기자간담회 한 모습이에요. 의사 출신답게 이제 항생제 얘기도 단어도 썼고 했는데 새정치연합은 저 평생 야당만 하기로 작정한 당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심한 얘기 많이 했죠. 집권할 수도 없고 집권해서도 안 된다. 이런 식이라면 집권해서도 안 된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기에 안철수 의원의 의사 출신이라든가 벤처 사업가 그 이미지로 다시 돌아가는 듯한 모습이고요. 사정치를 하겠다는 원래 취지로, 원래 처음에 신선한 분위기로 다시 한번 분위기 전환을 해보겠다는 그런 생각 같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를 보면은 본인이 얘기했던 새정치민주연합에서 2년 9개월 동안 얘기했던 낡은 진보 청산 이게 어떤 내용이었는지 이제 자세히 좀 풀어주고 있는데 낡은 진보 청산할 때 반드시 운동권적 성격도 이거 극복해야 된다. 그리고 선과 악의 이분법적 구조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큰 목표를 이루겠다는 사람들은 반대파로 새누리당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 이런 여러 가지 비판들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한 가지 첨언을 하자면은 이 내용들 이제 원론은 지금까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강론을 어떻게 보완을 하냐 이건 안철수 의원들이 하는 얘기지만은요 내용을 어떻게 보완해 나가느냐 컨텐츠를 어떻게 구체화시켜 나가느냐.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낡은 진보 청산하겠다고 하면은 과거에는 불법 폭력 시위에 완전히 선을 긋는 발언이라든가 종북주의와는 절대 갈 수 없다라든가 조금 더 2단계로 나가는 업그레이드 내용들이 나와야 되지 않는가. 그렇다면은 중간층 또 이 무당층도 안철수 의원에 대한 초기의 기대감을 다시 한번 회복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보면 황 의원님 어쨌든 안철수 의원 탈당한 이후에 지금 문재인 대표 측하고 안철수 의원이 아주 아까 박상원 소장님 삽바싸움 표현도 쓰셨지만 치열하게 지금 기싸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초반에 누가 길을 딱 잡느냐 이건데 근데 이제 저가 항상 우리가 부정적으로 말씀드려도 죄송한데요.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9월달 항생제, 11월달 수술 얘기가 나오는데요. 저는 이미 수술 시기도 좀 늦지 않았는가. 이미 늦었다. 조금 더 일찍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모양을 만들었거든요. 사실 지금 쫓아서 탈당하는 의원도 안 보입니다. 이제 24일쯤 되면은 앞서서 말씀하신 표현대로라면은 이거는 뭐 자퇴하는 것보다는 퇴학당했기 때문에 나오는 그 모양새거든요. 네. 그랬을 때 지금 저런 결단력과 이렇게 전투 의지를 보여주시지만 그것이 너무 때가 늦은 것이 아닌가. 예. 뭐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알겠습니다.